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한국 예비군의 모습이 현재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글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재밌게 본 후 한국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며 20년 10월 한국으로 여행 왔습니다. 그녀의 비자는 21년 5월까지였고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도 다니며 남자친구도 만들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한국 사랑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족들 걱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귀국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가족들이 너무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그녀에게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은 불법 체류를 해도 좋으니 지금은 절대 고향으로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녀는 고민을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털어놨고 이에 남자친구는 곧바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 중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한국의 예비군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는 인터넷에 퍼져 불과 8시간 만에 한국 예비군이 4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되며 현재 우크라이나의 한국 사랑이 화제입니다. 사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2월 10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수교한 이래 경제 통상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양국의 경제력 및 잠재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협력 논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양국은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 및 남북 대화 노력 등에는 일관성 있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2008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6억 불 약 9.5억 불 흑자이었으나 2008년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후 2010년 15억 불로 격감되었습니다. 이후 증가세로 회복되었으나 2013년 이후 유로마이단 사태, 동부지역 내전 등으로 우크라이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수출에 있어 자동차 및 차량 부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TV,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특수화금철, 의료용 전자기기, 플라스틱 제품도 진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강반 제품, 합금철 등이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K-팝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K-팝 페스티벌, 커버댄스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한국 관련 문화 행사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국 교육원이 정식으로 개설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쉽게 한국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활동, 유학생 지원 및 유치 활동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부흥한 나라로 우뚝 일어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류 팬의 증가, 한국어의 인기 상승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에서 한국 군인의 대단함과 용맹함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놀러간 유튜버들의 생생한 증언과 한국으로 놀러온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한국 군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우크라이나 여성은 실제로 한국군과의 만남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투훈련과 협동성, 사회성을 배워 실제로 사건이 터졌을 때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역한 예비군들의 모습 또한 실제 전투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그들의 전투력과 의지, 우수한 민족성은 감히 어떤 나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들을 존경합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현장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에게까지 들렸고, 이 내용을 듣고는 태극기의 나라를 기다리겠다고 눈물을 훔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75만 명의 예비군을 강대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해마다 50만 명가량의 남성들이 총기, 폭, 궤도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다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게 군필자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8개월에 걸쳐 주특기를 훈련받은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궤도 장비 조종수, 박격포병, 포병 등 전문적인 숙달이 필요한 주특기를 가진 전역자들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이 있을 정도입니다. 총기 허용국 이외 국가의 남성들이나 총기 허용국이라 해도 총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군사적 지식은커녕 총기의 기본 메커니즘조차 잘 모른다는 걸 감안하면 한국의 군사 인프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27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반전 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 180여 명은 27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군의 자국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한국,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라.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행진 중입니다. 시위를 주최한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학과 교수는 발언문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1941년 나치 독일이 공격한 이래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만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 공격을 멈출 수 없다면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질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쉐겔 교수는 한국 정부의 지원도 호소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러시아는 남북 분단을 야기한 소련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달라며 이미 미국과 영국, EU 등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적 재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진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가 하루 새 10명 더 줄어든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현지 시간 27일 새벽 0 기준 47명입니다. 전날까지 현지 체류 국민은 57명이었지만 현지 공관의 지원 아래 7명이 루마니아로 3명은 헝가리로 안전하게 추가 대피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47명 가운데 8명은 루마니아 5명, 폴란드 2명, 슬로바키아 1명로 출국하기 위해 각각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외 대피 의사를 밝힌 8명도 재반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떠날 예정입니다. 다만 전날까지 25명이었던 잔류 희망 인원은 이날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빠른 종전을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